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거래소는 약보합이고요. 코스닥 쪽은 또 그만큼 약간 플러스가 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저 PBR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좀 쉬었던 배터리 소재주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가 나고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로 그 저 PBR주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체 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84%, 265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가를 냈다가 다시 오늘 그거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근처에서는 당연히 좀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반면에 0.9% 올라줬습니다. 866포인트.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들, 배터리 소재주들, 개별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순환매로 그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활기,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이 거래소는 9조 6천억.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0조를 좀 못 미치는 그런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들 선별적으로 저 PBR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전체 시장으로는 확산을 못한 상태에서 오늘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팔아주고 있고 이렇게 그 급등주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9조 6천억이기 때문에 활기로 봤을 때는 아직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 반면에 코스닥은 11조 7천억이니까요.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런 대로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구나 이제 시장 규모로 보면 코스닥이 아마 거래소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더 많다는 것은 코스닥 쪽에 매매가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천억 매수한 게 눈에 띄고요. 외국인들이 장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매도 우위였었는데요. 장 끝 무렵에 아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780억, 거래소에서 980억. 그러니까 약간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한 10조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의 한 1조가량씩을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한 1,000억 정도라고 그러면 매수 강도가 많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관은 여전히 거래소에 3,4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매수 우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그동안에 한 달 동안 그 매매 추이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요게 지금 외국인들 매매 추이를 이렇게 일별로 여기가 1월 23일부터 이렇게 보면요, 하루 이틀 정도 빼놓고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보면 대략 한 10조가량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이 살 때는 1조 9천억, 1조, 어제만 해도 6천억, 그제 5천억.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더해봐도 10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 정반대되는 그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게 개인들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나 10조가량 개인들이 팔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팔 때는 2월 1일 날 1조 2천억, 2월 2일 날은 하루에 2조 4천억, 2월 13일 날은 1조 4천억.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요. 어쨌든 저 PBR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를 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개인들은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물건을 다 뺏기면서 그쪽에서 그쪽 그 물량들을 많이 줬습니다. 저 PBR주들이요.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대기업 지주회사들 이런 쪽 물량을 개인들이 대량으로 갖다 매도로 우위를 했고 외국인들이 그걸 한 거의 10조 가까이 그쪽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세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80억은 상당히 줄어든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이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매수 우위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자금이죠. 53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한 보름 동안 이렇게 보시면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 연말만 해도 이렇게 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한 400포인트 올랐던 시장이죠. 그러다가 200포인트 빠지면서 이렇게 돈들이 다시 한 10조가량 빠져나갔는데요. 최근에 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탁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후행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주식이 뜨고 나서 들어오고 빠지고 나서 나중에 빠져나간다. 좀 늦게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쨌든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진행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금도 좀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죠. 전체 절대금액이 17조 9천억인데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절대금액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대출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도 1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며칠간 이렇게 살짝 다시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천억대에서 1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다시 개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주식형 수익증권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름간요. 아마 최근에 대형주 쪽 강세를 보이면서 펀드 기관들 매수자가 이쪽으로 외국인들 매매를 좀 따라가는 것이 그런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전체 시장의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MMF 보면은요, 이게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인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본다고 그러면 개인들 고객 예탁금이나 안 그러면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MMF 잔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변수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뉴스에 그게 나왔던데 공모주 청약하느라고 CMA 계좌에가 돈들이 지금 한 10조가 넘게 잠겨 있다고 그럽니다. 공모주 쪽 그 큰 돈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돈들도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게 되면 공모주를 물론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지만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우리가 어쨌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자금 시장이 좀 넉넉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지수 일본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앞에 고점을 어제 이렇게 뚫었다가 2683포인트를 찍었다가 오늘 음봉을 내면서 다시 2657포인트 여기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요 상승 추세 그렇죠. 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 강세장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앞에 고점에서 매물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눈여겨볼게요. 전체의 이제 시장이죠. 이게 거래소. 매물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 매물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신고가 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매물이 이렇게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린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폭등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전제 조건은요. 외국인들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매물을 받고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오늘 저 PBR주들이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많이들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물론 아침에 매물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코스닥 일봉 보면은요. 거래소는 어제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오늘 살짝 밀렸지만 코스닥은 아직 앞에 고점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는 여전히 코스닥도 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 오늘 하루 추세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분봉 이렇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침부터 종가까지 호가를 높이면서 이렇게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오르고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들 이쪽이 좀 쉬는 타임에서 코스닥 개별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순환매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하루 쉬었습니다. 대통령 날이라고 그래서 하루 쉬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 추세가 살아있는 그래프죠.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재개가 될 텐데요. 이 추세가 아직은 21선 위에서 살아있는 그래프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틀 전에 약간 마이너스가 나면서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아직도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28, 대만 플러스 0.63. 어쨌든 이 상승 추세가 어찌 보면 미국 시장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약간 마이너스가 났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하고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해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장이 재개가 됐는데 한 8일 동안 쉬었죠. 구정 연휴 동안에. 오늘 지금 0.47% 상해가. 그래프 보면은 조금 야무지게 지금 반등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바닥은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플러스 0.2%. 바닥에서는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주는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천, 본토, 우리로 말하면 코스닥이죠. 0.42%. 마찬가지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중국 시장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바닥에서 힘있게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우리한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끌어왔던 저PBR 관련주들, 자동차들, 그 다음에 대기업 지주사들, 금융 지주사들, 또 최근에는 정부 지분이 많은 국영기업들, 예를 들어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마이너스 12% 됐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6일 날 아마 주주 환원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아마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것은 아마 그 정책 발표 그 내용이 우리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다. 세금 감면 정도 그런 수준에서 좀 밋밋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 우려감들이 오늘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제가 하나 대표로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사다가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이렇게 6만 주 7만 주 약간 매도 우위죠. 그러죠. 기관도 계속 이렇게 사다가 오늘은 9만 주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아마 이식 매물이 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도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눈에 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90만 주, 40만 주 이렇게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꾸준히 이렇게 급등하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팔아왔는데 오늘은 또 개인들이 15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현대차든 KB증권이든 이쪽 저PBR 관련주들 신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급등 국면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전체로 보면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샀는데 최근 며칠간 따져보니까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오히려 현대차나 저PBR주들을 많이 샀더라. 그래서 마지막 고점에서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좀 물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매도 우위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제 그 수급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샀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저PBR주를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했던 외국인들이 수익률을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은 약간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이쪽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26일 날 주주환원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면 한 하루나 이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쪽 그 물량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아마 개인들은 거의 이쪽 물량이 저는 없을 걸로 봐요. 많이들 지금 팔았고 원래 이쪽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26일 날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싸게 팔더라도 실망스럽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매매를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섣부르게 팔 만큼 그렇게 악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오늘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 같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존 비주원 아마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매수했다가 수익을 내고 팔았던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래서 못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요. 더존 비주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익 실현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지금 가격이라도 또 추격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존 비주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하루도 빼지 않고 근한 1년 동안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급등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공부가 될 만한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요. 아마 주식을 한 10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 1년 정도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10년 정도 하다 보면 급등주도 경험하고 또 급락주도 경험하면서 쓴맛 단맛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급등주 보게 되면 한번 잡았다 그러면 쉽게 안 파실 것 같아요.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요. 근데 이런 급등주 2배, 3배, 10배씩 올라가는 주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대체로 올라가면 한 10%, 20%에서 이렇게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관록이 쌓여야 급등주들을 뚝심 있게 이렇게 버티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조금 내고 팔았던 분들은 아마 그런 급등주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팔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대단한 뚝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더존 비주원은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뚝심 있게 이렇게 버텨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도 무슨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요게 거래량이라든가 또 수급 구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그런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비전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있는 종목 같다. 원래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이제 그런 바탕에서 주가까지 이렇게 좋아지면서 제가 주목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더존 비주원 수급은 잘 아시죠? 기관 이쪽에서 강하게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매수에 들어왔는데 초기에는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었는데 꾸준히 사는 걸로 봐서 더존 비주원이 뭔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오늘 특징은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양봉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온 뉴스가요. 아마 가지신 분들은 다 확인하셨을 텐데 자회사인 더존 테크핀이
유상증자를 통해 한 300억 정도 운영자금을 확보한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원래 이게 증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주가가 별로 반응을 안 씁니다.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더존 테크핀이 그 신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어음 관련 업무 또 정보 그 기업 신용 등급 제공업 요 라이선스를 획득한 그런 기업이다. 특히나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하고 이렇게 함께한다. 이런 것들이 좀 믿음이 가는 그런 것들이죠. 증자를 해서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더존비전이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래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가 났습니다. 제가 일봉은 이렇게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봉을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주봉에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가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며칠 만에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50%가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50%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 대폭 늘었다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양상이죠. 그러죠? 지금하고 거래량이나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뭔가 호재가 있는 것 같다. 그 호재를 알고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다가 그게 딜레이 되거나 안 그러면 취소됐거나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안 그렇고서는 돈이라는 건 정직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바로 팔고 나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 언젠가는 요 호재가 다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행보 국면에서 들어가서 한 사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게 아마 요 국면부터 제가 꾸준히 사도 된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런 말씀 드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워낙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팔고 나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언지를 했기 때문에요. 팔지 말고 뚝심 있게 버텨보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마 잘 안내를 해드렸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와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초기에 이렇게 팔고 적게 수익을 내고 나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못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초기부터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못 사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수익이 안 났더라도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좀 이렇게 이 종목을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요겁니다. 요 매물대가 8만 원대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매물 집중대를 오늘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살짝 뚫었습니다. 근데 요 매물대하고 요 매물대 사이요. 여기를 보시면 요 매물대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짧죠.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없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단숨에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8만 원대까지는요. 매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별로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관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올렸고 여기에 매물이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돈을 얼마 들이지도 않고 살짝 건드려주기만 해도 8만 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손을 놓지 않을 것 같죠. 이게 이제 상식적인 그 시각인데요. 저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매물을 받고 좀 조정은 받더라도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어쩌면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팔면 되죠. 매도 신호 보고서요. 앞에 고점이 13만 원대입니다. 근데 그때는 실적만 좋았지 지금같이 AI 관련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이 저는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팔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파느냐? 지금 일봉인데요. 요게 이렇게 음봉 여기 지금 빨간색인데 파란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봉이 길쭉하게 한두 개 나면서 밑에 거래가 폭발할 때 요때는 주도 세력이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파는 것보다는
한 2번 정도 확인하고서 음봉이 나란히 나면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는 그런 매도 신호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지 말고 뚝심 있게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시장 특징 하나는요. 원격 진료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의사들 파업하고 있고 사표 내고 있고 또 정부도 그에 대응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요. 양측 다 쉽게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갈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원격 진료로 그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선거에 임할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원격 진료 종목 중에 인성정보는 오늘 한 2% 올랐으니까 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덜 빠졌죠. 조금 이제 위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게 인성정보입니다. 꼬리를 내면서 오늘 매물을 좀 받았는데요.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난다고 그러면 인성정보는 조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 상황 돌아가는 게 이쪽 그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은 조금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성정보는요, 인공지능 기반 그 비대면 원격 진료 플랫폼, 그 다음에 보험수가 기반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격 진료 종목입니다. 특히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는 대표 종목이다. 거래량도 오늘 또한 4,600만 주 거래가 됐는데요. 전체 종목 중에 거래도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다. 오늘도 여전히 4,600만 주 거래가 되면서 한 2% 정도 플러스가 나 있는데요.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이렇게 그 많이 밀리면 장중이라도 들어가면 단타가 될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원격 진료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얘기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더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더 치달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지 않은 뉴스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원격 진료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비트 컴퓨터도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라인업으로 이렇게 갖춘 그런 기업인데 여기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 종목이죠. 원격 진료 관련해서.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물론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음봉이 나고 오늘 또한 마이너스 2.2% 났거든요. 그래도 이 추세가요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틀 빠졌기 때문에 또 내일 정도에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러면 들어가면 단타로도 조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 두 종목 정도가 그래도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나 그래프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요. 이런 거를 전체 그 자기 자금을 이쪽에 이제 몰빵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 자금의 한 20-30%는 흐름에 따라서 단타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게 중소형 아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배제하지 말고 그런 종목들도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단타도 할 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료 분쟁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악화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벼랑 끝에서 해결점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좀 많이 빠지면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매도 신호 이렇게 약간 매도 신호가 나온 그런 종목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CJ 대한통운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해외 직구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이다. 수급으로 봤을 때 기금,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샀다가 최근에 한 10일 동안 이렇게 매도 우위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하겠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음봉이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추세가 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때 제가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장중에 좀 플러스가 날 때 좀 팔아주는 건 어떤가. 바닥에 산 분이라고 그러면 특히나 지금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질 때 쫓아가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익 실현이 일단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이쪽 유통업체 때문에요. 알리나 이런 것 때문에요. 유통업체도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모임을 가졌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직구 관련해서 CJ 대한통운이 그런 수혜를 입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해도 되는 타임이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프 모양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한 번은 이렇게 팔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랬다가 다시 또 어떤 또 계기가 주어져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안 팔았다고 그러면 매도를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화투자증권도 급등주 이렇게 추세를 지금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2.3% 빠지기는 했지만 추세로 보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 우위를 하고 있는데요. 팔고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살아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도 신호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토스 상장 앞두고 있고 거기에 아마 시총이 아마 2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그 지분을 10%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나무 지분도 한 5.9%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은 아직도 호재를 품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래프를 보면 아직 매도 신호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투어도 추천을 드렸다가요. 제가 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추세가 살짝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죠. 다시 이렇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림이 조금 망가진 그런 모습이다. 바닥에서 사서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음봉이 한 두세 개 날 때는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반등해주면 팔아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AI 관련주들이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하드웨어 쪽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다고 그러면요. 이쪽 그 소프트웨어 쪽은 거기에 비하면 조정을 아주 깊이 한 6개월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의료용 AI라고 그러면 뷰노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루닛, JLK 이 세 종목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특히 JLK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6개월 넘게 39,000원에서부터 지금 15,000원이니까 반토막 이상 났죠. 물론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의료용 AI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좋지가 않지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업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한 6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 매출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80%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대가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가격이 굉장히 매력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알체라 같은 경우도 얼굴 인식 기능 관련해서 특히 네이버 손잡이서라고 그랬죠.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아주 저렴하다. 요 가격대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사놓고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셀바스 A 또 플리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주가가 지금 들어가기에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은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남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떠날 때, 이럴 때 좀 슬그머니 들어가서 물량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은 매매 방법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오늘도 이렇게 빠졌는데요. 또 며칠 전에 한 2, 3일 급등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럴 때 밑에다 이렇게 받쳐놓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주들은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슬그머니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제가 보기에 수급이나 재료나 여러 가지가 갖춰진 시장이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10조 가까이 강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시장에 머무는 한은 시장은 죽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변수가 최근에 중국 시장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시장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강력한 이런 매수세를 보였지만, 중국 시장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게 지금 종합지수 일봉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줬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여기서 매물을 받고 좀 조정은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박스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스권에서 우리 시장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박스피라고 그러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요 박스권 안에서 종합지수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딱 갇혀 있었던 이런 그 시장이었는데 좀 답답했죠. 요거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랐던 시장이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돼 버렸죠. 지금 다시 이렇게 박스피 상단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는 2700, 여기 아마 상단이 한 2700 정도 되는 지수인데요. 여기를 뚫고 이번에는 박스피를 벗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자금이요, 단기간에 그렇게 10조가량 들어왔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요. 상당히 기간을 길게 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 돈들이 시장 내에서 머물기만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 이 박스피 위에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쭉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주식 지금 쉽게 안 오른다고 그래서 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안 오른다고 그래도 좀 진득하게 좀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가 좋다. 물론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되겠죠.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뭐가 됐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안 올랐다고 그러면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